김덕기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계속 확산되는 이 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21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중국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온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 환자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이며 병원 직원이라든지 대중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보건당국은 우한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높이고 지난 17일부터 바이러스 상륙을 막기 위해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 3개 공항에서 벌이던 검역을 애틀랜타와 시카고 국제공항까지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한에서 들어오는 모든 승객은 이들 5개 공항을 통해서만 미국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도 현재 의심 환자가 보고된 상황이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요. 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중으로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참고로 오늘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우한시는 도시 거주자들이 지역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시 봉쇄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를 기해서 우한 시내 대중교통과 지하철, 페리 또 도시간 교통망은 임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일본의 한 상점에서 중국인 손님을 거절하고 있어서 또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일본 가나카와현 하코네마치 한 과자 판매점이 지난 17일부터 바이러스가 뿌려지는 것이 싫다. 중국인은 입점 금지라는 취지의 설명을 담은 중국어 안내문을 부착을 한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인들 분노하겠죠. 그리고 상점 운영자의 휴대전화에 사죄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는 등 지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점 운영자는 이 안내문을 내릴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일본 기업들도 근무를 재택으로 돌리고 출장도 취소하는 등 초비상 사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북한은 아예 국경을 폐쇄했는데요. 네. 북한 전문 여행사인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 우한 폐렴의 원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가오프 주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 화난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된 야생 큰 박쥐에서 비롯됐다면서 이 사스 바이러스에 견져 치명적이진 않지만 감염 위험은 대단히 높다. 그리고 박쥐에서 발원한 뒤 점차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사스의 경우에는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로 옮겨진 뒤에 사람에게 전파가 됐습니다. 네. 리빈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도 현재까지 어린이와 청년층은 쉽게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원인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염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본토와 특별 행정구까지 포함하면 확진자는 547명, 사망자는 17명에 달하는 등 점점 지금 증가세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만이라든지 한국, 일본, 태국,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여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국 당국의 이 공식 발표를 좀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고 전 세계 대유행 조짐까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홍콩대 전염병역학 통제센터는 지난 17일까지 이미 중국 내 20여 개 도시로 확산한 상태고 우한 내 감염자 1,343명과 다른 도시 감염자 116명 등 중국 내의 감염자만 1,459명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고요. 영국의 한 기관도 이 감염자가 1,723명에 이른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서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계속해서 이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 유엔이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의 휴대폰 해킹 사건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연예 매체들이 결혼 25년 만에 이혼을 발표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의 불륜설을 잇따라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혼 사유가 이 TV 앵커인 로렌 산체스와의 불륜 때문이고 산체스의 오빠 마이클 산체스가 20만 달러, 약 2억 2,610만 원을 받고 이들이 나눴던 은밀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타블로이드 신문인 내셔널 인콰이어러에 팔아넘겼다라는 보도도 잇따라 나왔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사진과 문자 메시지 유출 배후에 그리고 취재 배후에 백악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지만 일단 이 부분은 유야무야가 됐는데 네. 왜냐하면 베이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라는 언론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21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베이조스의 휴대폰 해킹 원인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그에게 보낸 왓츠앱 메시지다라고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네. 여기에 UN 특별보고관도 22일 성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정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베이조스 감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워싱턴 포스트의 사우디 관련 보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면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뉴스 제목들을 봐도 그렇고 사상 최고의 위자료가 오가는 세기의 이혼 이렇게 가십거리성 기사로만 다들 여겼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거대한 국제관계 문제가 얽힌 논란이 된 상황인데요. 그럼 사우디 왕세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졌나요? 네, 이 베이조스와 빈 살만 왕세자는 왓츠앱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밀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2018년 5월 1일 암호화된 형태로 발송된 메시지에 악성 파일이 있었고 이 파일을 통해서 베이조스의 휴대전화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건데요. 사실 해킹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아마존의 보안 책임자 게빈드 베커도 온라인 매체인 데일리 비스트 기고문을 통해서 사우디가 베이조스의 휴대전화에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빼냈다는 결론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범행 주체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 전문가들은 2018년 10월 터키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크지가 베이조스가 사주인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글을 기고하고 그리고 이 워싱턴 포스트의 사우디 관련 보도 논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우디 왕세자가 베이조스를 타깃으로 삼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미국 주재 사우디 대사관은 베이조스의 전화 해킹 배후에 사우디가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는 터무니없다. 모든 사실을 터놓고 볼 수 있도록 이런 주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거세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좀 영화 스토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 18일에 이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우리 한국인 교사 4명에 대한 구조 작업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거의 실종 일주일째 접어드는 상황에서 그동안은 기상 악화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네. 로이터 통신은 구조팀이 이제 눈을 파헤치는 작업을 시작했다. 3.6m 높이의 눈이 쌓인 상태라서 구조에 여러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21일부터 현장에 군 수색구조 전문 특수부대원 9명이 투입이 됐고요. 22일에는 주민 수색대 6명과 금속 탐지기를 활용하는 민간 전문 구조팀도 참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산악인 엄원길 대장과 구조대원들이 금속 탐지기와 탐측봉을 들고 사고 현장을 수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사고 지점에 눈과 얼음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여서 네팔 군 수색대와 또 우리의 KT 드론팀이 몇 시간 동안 바닥을 파헤쳤지만 고작 1m 정도를 파내는데 그칠 정도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네팔 군 수색대와 드론팀은 데우랄리 산장에 머물면서 기상 상황에 따라서 수색 작업을 나갔다가 또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를 했다가 이런 상황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루빨리 실종자 구조 소식이 좀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번엔 러시아로 가봅니다. 푸틴 대통령의 개헌안 저희가 이 시간에도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개헌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또 메드베데프 총리와 내각이 총사퇴를 했고요. 이 러시아의 새 내각 인선이 그 뒤에 발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가 내각 총사퇴를 발표한 후 연방국세청장을 맡고 있던 미하일 미슈스틴을 후임 총리로 임명을 했죠. 그리고 21일 대통령령을 통해서 이전 내각 구성에서 부총리 1명과 장관 1명을 줄인 새 내각 조직, 부총리 9명, 장관 21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보건부, 교육부, 노동부 등 사회 분야 강요가 대거 교체가 됐지만 외교부, 국방부, 재무부 등 주요 보직의 장관들은 그대로 유임된 것이 특징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대외 정책의 기본 틀과 정권의 재정 장악력은 유지하되 푸틴의 장기 집권과 경제난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과 불만을 달래고 새로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균형 잡힌 정부를 꾸렸다. 이전 내각에서 일하던 이들과 충분히 함께하는 한편 주요 분야의 인적 교체도 이뤄졌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 방안이 담긴 개헌안을 하원에 제출을 했는데요. 네. 이 내용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평의회와 상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인 점으로 미뤄봐서 푸틴 대통령이 2024년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권한이 더 커진 상원 의장이라든지 국가평의회 의장 등으로도 자리를 옮겨서 계속해서 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이 개헌안은 세 차례에 걸친 하원 심의 이후에 상원 승인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이 타스통신 등 러시아 현지 언론은 개헌안 승인 국민투표가 오는 4월 12일쯤 실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새로운 내각이 꾸려진다고 해도 결국 푸틴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란의 한 국회의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현상금을 내걸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이란의 아마드 함제 의원이 의회 연설 중에 이 케르만주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트럼프를 죽이는 사람에게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언을 한 겁니다. 이 함제 의원은 지난 3일 미군의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고향인 케르만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인데요. 이런 발언이 이란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건지, 또 포상금이 이란 종교 지도자들의 공식 후원으로 마련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함제 의원의 발언이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향한 테러를 촉구한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로버트 우드 주 제네바 미국 대표부 군축 담당 대사는 터무니없다면서 이 함제 의원의 발언은 이란 체제가 테러리즘에 기반해 있음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